자, 지금부터는 킬러를 깨기 위한 가장 필수 강좌인 다항함수의 표현법을 배울 거예요. 자, 따라와 보시면 이런 설명할 수 있다. 다항함수 표현법.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인데, 실제로 다항함수 표현법의 목표가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미정계수를 구한다. 현재 여기서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야 그러면 ax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은 미정계수 몇 개일까? 3개예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어떨까요? 라고 하면 미정계수가 4개예요.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정계수가 5개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미정계수가 5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이 미정계수가 많다는 게 뭘 의미냐면, 옆으로 가볼게. 만약에 a 더하기 b가 3이고 a 빼기 b가 1이다? 이거 연립해 주세요 그러면 2a는 4니까 a가 2고 b는 1이야. 이거는 쉬워요. 미정계수 2개짜리 푸는 건. 그런데 만약에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야. 그 다음에 뭐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또는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7 이래 버리면 사실은 이게 모르는 문자가 3개니까 3원, 모르는 문자가 3개면 3원, 차수는 1차, 3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 사실은 고1 때 해봤어요. 그러니까 풀리기는 하는데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거 연립해서 식 뽑고 이거 연립해서 식 뽑고 다시 그 식 2개를 다시 또 연립해야 되고, 그쵸? 그래도 모르는 문자 3개까지는 그래도 감당이 되는데, 잘 따라와 보면 얘가 몇 차씩, 몇 개야? 모르는 문자가 4개예요. 이거 모르는 문자 몇 개야? 5개라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야, 모르는 문자가 5개면은 식도 몇 개 나와야 돼? 5개. 그 조건문이 5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에 가나다라는 문장만 가지고는 이 5개의 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한 만들 수 있다 해도 그 다음에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 22번이나 30번에 얘가 나오면 대박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는 알겠는데 마지막에 연산이 안 되네 라는 과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는데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출제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얘가 속된 말로 하면 변태도 아니야. 막 니들 막 괴롭히면서 막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실은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딱 어디까지만 하길 원하냐면 요렇게 모르는 문자가 딱 2개 안쪽에서 끝나서 연산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사실은 방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자습서나 문제집들에 있는 해설지가 전부 다 잘못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미정계수 양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일 것이냐. 목표는 미정계수 구하기며 동시에 중요 포인트는, 핵심은 미정계수를 줄여라가 되는 거야. 합법적으로 이 표현법을 통해서 뭐 해라? 미정계수의 양을 줄여주세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표현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2차, 3차, 4차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2차 함수라는 틀 안에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2차 함수라는 게 뭐죠? 라고 한다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 x 빼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잖아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그러면 fx가 뭐다?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도 사실은 3개의 식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3개의 식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이 식을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겠다는 얘기냐?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x가 a의 x-알파, x-베타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아니다. fx를 a의 x-m의 제곱 플러스 p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세 개가 서로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럼 목적이 다르다는 게 뭐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사실은 이걸 세 개씩이나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사실 1번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2번과 3번을 쓰질 않는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쓸까?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인데 이 식의 의미는요.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함수를 그린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뜻이야. 다시 말하면 이 목표는 뭐다? 함수값 이퀄 0을 강조해 줄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수값 이퀄 0. 그러면 얘의 목표가 뭔데?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 알파가 0 이렇게 되면 결국 이 표현법은 fx가 함수값 이퀄 0이야? 알파 넣어서 0 되는 식이 뭐야? 라고 한다면 x-알파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차수를 하나 뽑아낼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는 바로 1차식 줄이기가 되는 거예요. 1차식 줄이기.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이 식의 의미는 1차식을 줄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2차 함수는 나는 이렇게 쓸 건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 x가 2에서 함수값이 0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함수값 0. 오케이. 그러면 f2는 넣어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식이 하나 나오죠. 근데 미정계수가 몇 개야? 그러면 3개가 나온다는 거야.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앞으로 있을 일은 이런 식으로 식을 2개 더 주겠지만 식을 구한 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뭐다? 연립방정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 f2가 0이었어. 그러면 간단하게 상대방이 말한 게 f2가 0이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fx를 2 넣어서 0 되는 x-2라고 표현해 줄 거야. 그럼 x-2라고 표현해 버리면 차수가 하나 빠지잖아.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차수가 하나 빠지면 1차식. 맞아. 이렇게 표현해 주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가 몇 개로? 2개로 줄어든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함수값 이퀄 0을 많이 줄 거야. 그럼 이유가 뭐야? 차수를 합법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차수가 줄어든다는 건 거꾸로 미정계수량도 그만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맞춰 풀어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얘가 바로 원하는 건 함수값 이퀄 0이라는 건 결국 뭘 설명한다? 미정계수량을 합법적으로 하나씩 줄여주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뜻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러면 이 식은 뭘까? 요 식을 한번 잘 보면요. 여기가 얼마야? m이요. 여기가 얼마야? p요. a가 양수면 어떻다? 아래로 볼록인데요. 라고 하면서 a가 양수라면 현재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 될 거야. 그쵸? 그러면 현재 이것은 뭘 설명할 때 쓸 거냐? 바로 꼭지점. 이걸 꼭지점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꼭지점 만들어지죠. 그런데 꼭지점이라고 하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네, 증가감소가 교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말로 하면은 극값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값? 극값. 또는 우리가 알고는 접한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원할 때 쓰는 거죠. 접선. 여기 접선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다, 극값이다 하려면 증가와 감소가 교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하면 바로 이 제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합법적으로 몇 차식? 2차식을 제거해 줄 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극값이기 때문에 설명할 때 뭐가 나오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값 이퀄 0을 줍니다. 그러면서 and 함수값도 하나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f 프라임 알파가 m이 0이다. and 그 다음에 fm은 p다. 이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렇게 준다면 나는 뭘 설명할 수 있어요? fx가 m에서 이런 상황 발생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m의 제곱. 물론 3중근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곱까지 써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식 이렇게. 그러면 이제 n 넣었을 때 얼마 나와? 0 나오겠지. 근데 y 값이 p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합법적으로 2차식을 빼내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된다고? 그러면 요거 사용법도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살짝 오른쪽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우리가 fx가 x 3승의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4라는 3차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얼마니?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3의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쵸? 여기를 마이너스 9라고 할게. 미안. 요렇게.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하는 순간 3의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3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값 알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봤어.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4니까 13.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니? 여기가 13, 여기는 4. 그러면 마이너스 1,9가 나오나요?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4. 맞죠? 13, 10.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3, 이게 되는 거죠. 3 넣어주면 27, 27 지워지니까 39,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얘를 갖고 표현해 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서 뭐 한다? 그 값을 가질 거고.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 9라고 적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거를 요 값으로 표현해 보겠어 라고 한다면 x-3의 제곱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이라는 표현법을 쓰겠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한다면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바로 직접 나눠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를 곱하는 순간 이렇게 2x제곱 더하기 x가 되고요. 빼버리시면 마이너스 5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4 마이너스 5를 해준다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 빼주면 9.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5가 되고 나머지가 9가 되는구나. 또한 여기다 상수함수를 쭉 끊으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누구다? 바로 5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또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만약 누군가 나한테 fx 선생님 현재 3차 함수야.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오케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fx가 x의 3승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x가 1에서 극대값이 얼마냐면 3을 가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뭘 쓰냐면 극값이니까 f'1은 0일 거고 f1은 3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살짝 미분해 준다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는 f'1이 0이라며 그럼 1 넣어주면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겠네. 오케이, 식 하나. 둘, f1은 얼마라고? 그러면 1 더하기 여기가 같은 3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나온다? 3 이런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하겠어요? 연립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본질이 이거라며. 그러면 나는 한 번에 그냥 x-1의 제곱이다. 1에서 극값이면 중근을 갖고 여기다가 네모 플러스 3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최고차 계수가 1이라며. 예. 그럼 나 여기다가 x 플러스 a.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정계수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그럼 미정계수 하나라는 것은 이거 연립방정식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만 하나만 더 주면 나 A값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항함수 표현법을 배우면 합법적으로 미정계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기본적인 이 다항함수 표현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과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합법적으로 2차식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의 목표는 뭐다? 바로 2차식 줄이기다. 이게 된 거야. 나의 목적은 2차식을 줄이는 거다. 목표는 2차식 줄이기가 된다. 와, 그러니까 한 번에 1차식 줄이고 싶으면 함수값 이퀄 0 내놔. 이게 되는 거고요. 1차식을 줄이고 싶으면 함수값 이퀄 0을 내놓으시고, 2차식을 줄이고 싶으면 미분값 이퀄 0을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1번 문제는 1번식은 필요 없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어정쩡하죠. 그럼 얘는 언제 쓸 거야? 라고 하면 함수값도 0이 아니고 동시에 미분값도 0이 아닐 때 쓸 거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함수값 이퀄 0은 2번 거고요. 미분값 이퀄 0은 3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쓸 거냐? 그러면 함수값도 미분값도 0이 아니면 그때 쓸게. 에이, 그러면 1번씩 갖다 버리라고 그래. 아니죠. 그래서 실제 킬러는 오히려 2번, 3번보다는 1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오래 걸려? 야, 네가 지금 불만 사항이 뭐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어떤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연립방정식 풀 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거꾸로 설명해 줄게. 너 그러면 연립방정식만 안 하면 되겠네? 연립방정식 안 하고 문제 풀게 하면 되겠니? 그 정도면 좋겠어요. 좋아,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는 게 심화 과정이 나옵니다. 다항함수 표현법 심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y값 일치가 되는 거야. y값이 일치하는 경우. 이게 뭐죠?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뭐 한다? f알파가 p, f베타가 p, f감마가 p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이죠. 함수값 이퀄 0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전부 어때? y값이 똑같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fx가 뭐지? 라고 하면 얘를 0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 넣어주면 어차피 다 0 나오잖아. 거기다가 p를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래버리면 싹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했던 거랑 함수값 이퀄 0이랑 큰 차이가 없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럼 x값 일치도 있단 말이냐? 예, 요번에 힌트는 x값을 드릴게요. 그래서 fm은 얼마 나온다? 알파. fn은
F 프라임 M은 베타 또는 이제 F 더블 프라임 이 두 번 미분하는 설정을 주겠다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가 같지 하면 X가 같은데 이게 되는 거야. 이런 망했다. 함수값도 0이 아니고 미분값도 0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아까 이제 뭐였어요? 연립 방정식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연립 방정식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값이 톡톡톡 미정에 떨어뜨리면 되겠네. 예, 바로 fx를 m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 이거 나 이렇게 설명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건 뭔데? 이거 첫 번째. 만약에 너 fm이 얼마라고 했어? 알파요.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봐. 그러면 m 넣어주면 쓱쓱쓱. 얘는 d. 그래, d가 알파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m은 얼마라고? 베타. 그러면 이거 f'x 구해봐. 미분하면 3a의 x-m의 제곱 플러스 2b의 x-m 더하기 c. 그러면 f'm이라고 하면 쓱쓱 바로 c가 바로 베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나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그러면 나중에 얘는 무조건 b겠네 하는데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6a의 x-m 플러스 2b이기 때문에 f''베타 m은 얼마 나온다? 바로 지워지면서 2b가 감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예측하면서 값을 구해서는 안 되고요. 순차적으로 하나 식을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이런 옵션들이 등장한다.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를 하나의 예로 들어준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다항함수를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이 0이 아니거나 미분값이 0일 때 그래서 킬러 문제로서 이 빨간색 두 개의 내용이 적용되니까 이런 표현까지 꼭 알아두시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바로 함수값 이퀄 0 또는 미분값 이퀄 0의 데이터를 줬을 때 합법적으로 차수를 1차식이나 2차식을 줄임으로써 뭐 하자는 얘기야? 남은 미정계 수형을 합법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다음 설명도 이어나갈 테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 11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의미와 중요 포인트들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